72번 문항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72번 보시면은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서 질량은 m과 2m이라고 되어 있고 서로를 향해서 각각 속력 v와 2분의 v로 운동을 하다가 자, t가 0일 때 원점에서 탄성 충돌을 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얘는 충돌한 다음에 y방향의 운동량이 지금 생겨 있기 때문에 일단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2차원 물체 사이의 충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은 사용을 할 거고 대신에 반발 계수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질문은 T1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그럼 따라서 충돌한 다음에 T는 0일 때 충돌을 할 거니까 충돌한 다음에 이 원점으로부터 Y방향의 A 속력과 B의 Y방향의 속력을 구해야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얘는 이제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따가도 얘기할 것 같은데 칠판을 써야 되겠다. 벡터를 분해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즉 벡터라는 게 분해된 채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할 때 그 방향에 대한 성분이 필요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분해되지 않은 채로 보고 있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잘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문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일단 충돌 전에 X방향의 운동량의 합을 보시게 되면 A가 오른쪽으로 mv, 그 다음에 B가 왼쪽으로 mv이기 때문에 충돌 전에 X방향 운동량은 0이죠. 그래서 충돌 후에 지금 Y방향 운동량밖에 없기 때문에 X방향으로의 운동량 합은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X방향에 대해서 운동량은 보존이 됐죠. 자, 그럼 이제 Y방향에 대해서도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Y방향으로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충돌 전에 Y방향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되죠. 그럼 충돌 후에도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의 이방향 운동량하고 B의 이방향 운동량하고 같은 값이 돼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안 써먹은 조건이 뭐냐면 탄성 충돌을 한다 라는 내용을 안 써먹었죠. 자, 따라서 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mv였고 B의 운동량도 mv였거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충돌 전에 A하고 B의 운동량이 같죠. 하나의 기호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A 쪽의 운동량 mva 프라임, B 쪽의 운동량 emvb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하고는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야 Y방향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편의상 얘를 P'이라고 둡시다. 크기만 표시를 한 겁니다. 방향은 반대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이 지금 같은 값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합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다. 왜냐면 탄성 충돌이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탄성 충돌.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B는 2M이었죠. 그럼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 B의 운동 에너지는 4M분의 P제곱. 이 두 개 합이 돼야 되겠고, 충돌 후에 자, 얘네 둘의 운동량 크기는 P'이라고 났죠.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2M분의 P'의 제곱, 그 다음 B의 운동 에너지는 4M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모 배치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P제곱과 P'의 제곱이 같습니다. 즉 이게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P의 크기가 MV였기 때문에 얘 크기도 MV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속력이 V가 되는 거고 이 속력이 2분의 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T1까지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T1 동안에 이동한 거 VT1이고 일로 이동한 거는 2분의 VT1이 되겠죠. 두 개 합은 2분의 3이 될 건데, 근데 이때는 연습을 위해서 상대 속도로 접근하는 연습을 살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V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2분의 V니까 얘가 얘를 보던 얘가 얘를 보던 상대 속도의 크기는 2분의 3 T1 동안에 움직인 거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2분의 3 VT1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 속도 연습하는 것까지 요 문항에서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유사 문항 중에서 75번. 자, 문제 보시면 질량이 1kg인 꽃병이 바닥에 연직 방향으로 떨어져서 세 조각으로 깨진 다음에 기울어짐이 없는 바닥면을 따라서 미끄러질 거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75번 1kg짜리 꽃병이 쭉 자유낙하해가지고 바닥면에 떨어진 다음에 튀거나 하지 않고 바닥면을 따라서 이 파편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충돌의 종류는 우선적으로는 물체하고 면 사이의 충돌인데, 그래서 이 물체와 면이 Y방향으로 지금 충돌을 했죠. 사실은 물체가 Y방향으로 튀지 않았기 때문에 면, 즉 지구와 한 덩어리가 돼서 지구의 운동량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구를 포함해서 운동량 보존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Y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Y방향, 수직 방향으로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X방향이니까 통칭해가지고 이 면과 나란한 방향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면 방향이라고 할까요? 면 방향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을 사용을 할 거다. 즉 면의 방향으로는 충돌한 거는 없으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냥 면 방향으로 이 세 조각이 분리가 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될 건데, 요게 분리되기 전에 면 방향 어느 쪽을 축으로 잡던 간에 운동량이 0이었죠. 그래서 분리된 이후에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요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0.25kg짜리 첫 번째 조각은 X축을 따라서 2m/s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0.25kg인 두 번째 조각은 똑같은 속력으로 Y축을 따라서 역시
2m/s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봤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조각 하나가 그러면은 0.25 곱하기 2니까 운동량 0.5로 운동을 했고, 나머지 조각 하나가 또 0.5로 Y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러면 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0.5kg 짜리가 남아있는데, 그럼 얘까지 포함해서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 둘의 운동량이 이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운동량은 크기 이만큼, 방향은 반대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 아이가 지금 1대 1이니까 얘가 0.5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0.5 루트 2 크기가 나와야 되겠죠. 질량은 0.5kg이기 때문에 속력은 루트 2m/s.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5번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77번. 자, 77번 문제 보시면 질량이 EM, M인 두 물체가 V0의 속력으로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의 동일 직선상에서 서로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해버렸네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줬죠. 자, 근데 특징이 이 시간에서 일단은 속도가 급격하게 변했으니까 이 시간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고, 그죠? 그래서 충돌 전에 상대 속도 크기가 2V0, 충돌 후에 상대 속도 크기가 2V0. 그럼 일단 얘는 77. 유형을 보자면 의심의 여지 없이 1차원 물체끼리의 충돌이죠.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 사용할 수 있고, 반발계수 사용할 수 있고, 즉 나 자료는 반발계수에 대한 자료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반발계수 충돌 전에 1번 물체 속도 마이너스 2번 물체 속도분의 충돌 후에 2번 물체 속도 마이너스 1번 물체 속도. 즉 반발계수가 의미하는 거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크기와 충돌 후에 상대 속도 크기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뭔가 미지수를 더 만들어서 막 장황스럽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충돌 전에 하나가 2V0,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플러스 2V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크기의 비는 1이 나오죠. 그래서 반발 계수가 1이라는 걸 자료로 제공을 한 거예요. 즉 탄성 충돌이 일어났다, 요거를 자료로 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가 질량이 EM이었고 B가 질량이 M이었고, 따라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으로 MV0가 되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2, 하나는 왼쪽으로 운동량이 1이니까. 자, 그러면 EM 충돌 후의 속도 VA라고 두고, 그 다음에 M 충돌 후의 속도 VB라고 두고, 자, 저는 현재 머리가 아파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미지수로 놨어요. 즉 1차원 충돌한 다음에 그냥 의례적으로 반대로 운동하겠거니 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충돌의 종류 및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등에 따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 속도의 부호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보일 때가 아니면, 명확한 건 이런 거겠죠. 하나는 정지하고 있고 얘가 운동에 와서 부딪혔다. 그러면 운동해온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몰라도 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런 거 빼고는 부호도 미지수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반발계수가 1이다. 반발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충돌 전에 상대속도 크기는 2V0가 돼야 되겠죠. 충돌 전에 1-2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물체 속도를 오른쪽으로 잡으면 1번 물체 속도가 왼쪽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V0 한 거죠. 그래서 2V0가 될 거고, 충돌 후에 2번 물체 속도 마이너스 1번 물체의 속도. 그래서 따라서 VB 마이너스 VA가 2V0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V0가 되는 거고 2VA 더하기 VB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은 VA가 그러면은 헷갈려. 마이너스 3분의 1 V0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B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A의 속도니까 B의 속도는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3분의 그러면 얼마 될까요? 3분의 5V0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0번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80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평면상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EV, 연직 방향으로 V로 운동을 하다가 충돌했죠.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일단 충돌의 종류는 요거는 한 물체가 돼버리면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자, 그리고 충돌의 종류로 치자면은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쓰되 반발 계수는 사용하시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런 게 일단은 정리가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죠. 충돌 후 두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 총 역학적 에너지의 몇 배인가? 지금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 차이를 물어보는 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질량은 같으니까 뭐 m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그럼 충돌 후엔 2m이 됐겠죠. 그러면은 자, 운동량 그냥 B만 표시하시면 요 아래쪽에 있던 물체를 1이라고 두게 되면 옆에서 오는 물체는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즉 루트 OP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각도가 다르니까 X방향, Y방향으로 분해해 놓고 그럼 X방향이 얘랑 같아야 되고 Y방향이 얘랑 같아야 되고 이런 식의 습관만 들어있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죠. 그냥 이거는 루트 OP인데 그죠? 그러면 얘는 분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원래 벡터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운동 에너지 합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우리가 운동량 기호로 표시를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EM분의 P제곱 요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1에 해당이 되면 요 아이는 운동 에너지가 4에 해당이 되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질량이 지금 2m이니까 그럼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O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따라서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합은 5가 되죠. 그럼 5에서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그죠? 2분의 1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은 벡터를 습관적으로 분해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그게 내 문제 풀 때 시간이 짧게 걸린다 라는 판단이 들 때 그때 분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81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평면 위에서 속력 V로 등속 운동을 하던 물체 A가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던 질량이 같은 물체 B하고, 자, 요번에도 탄성 충돌을 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충돌 직후에 A하고 B는 충돌 전 A의 진행 방향과 각도 나와 있습니다. 30도, 60도.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튕겨졌고요. 자, A하고 B는 곡면을 따라서 운동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을 하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기억번. 충돌 직후 A의 선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후 B의 선운동량 크기랑 크냐 작냐만 물어봤어요. 계산까지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 혼자 운동을 하다가 정지하고 있는 B하고 충돌을 한 다음에 충돌 후의 모습은 오렌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각도가 생겼는데 A 쪽이 30도, B 쪽이 60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 운동량을 그냥 여기에다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충돌 전의 운동량,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한 게 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크기를 직접 계산을 요구했으면은 얘를 분해해 가지고 뭔가를 생각할 여지가 있겠으나, 분명히 보이죠? 합성된 게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되고 30도, 60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100% 얘보다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B의 운동량보다 크죠. 역시 대놓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쫙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충돌 후에 선방향 운동량은 A가 더 커야 될 겁니다. 자, 그게 기억번이었고, 그 다음 니은번. 충돌 직후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보다 작다. 그냥 운동 에너지. 지금 탄성 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의 토탈 합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토탈 합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A만 가지고 있었고, 충돌 후에는 A와 B가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보다는 당연히 작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것도 깔끔하게 빠르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D급번. 충돌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동안 전부 위치 에너지, 요즘엔 포텐셜 에너지란 표현밖에 안 쓰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냐? 그럼 지금 그림 보시면 B가 경사 쪽으로 비스듬하게 운동을 하죠. 올라가다가 이런 경로를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럼 요거는 사실상 중력장 운동,
그죠? 중력장 운동할 때 이거 물어본 거죠. 포물선 궤적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속력이 있죠, X방향. 그러면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 포텐셜 에너지로 싹 다 운동 에너지가 전환됐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그건 연직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만 가능하겠죠. 비스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점에서 속력이 있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81번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8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표면에서 15도 윗방향 반사된 어떤 물체가 최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로 분리가 되었다. 자, 분리된 직후에 물체 A는 수평방향 속도 없이 자유낙하하고, 요걸 꼭 써먹어야 될 겁니다. 자, 물체 B는 수평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럼 이제 수평방향으로 포물선 궤도 따라가서 지면에 도착을 하죠. 자, 물체 B가 지표면에 닿은 위치가 발사전에서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발사점에서 수평방향으로 7.5m였다. 자, 그러면 초기 속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지금 그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놓고서 해설을 해드리면은, 지표면에서 한 점에서 15도의 각도로 쏘아 올린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요거 이제 뭐 EM이라고 두면 질량이 똑같은 물체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 방향으로 자유낙하를 했죠. 자, 이 문제는 제 개념편 교재에 예제로도 있는 유형인데, 그럼 이제 여기를 지금 해석하는 게 약간 포인트인데, 요쪽 최고점에서 분리되는 부분, 그러면 이거 넓은 의미에서 충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운동량 보존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A, B라고 합시다. 편의상 B가 수평방향으로 운동한다, 요거 딱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은 없어도 돼요. 왜냐면 A가 자유낙하한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는 분리 직후에 수평방향 운동량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 최고점이기 때문에 도착하는 순간에 X방향만 속도가 있죠. 최고점이니까. 근데 분리된 다음에 물체 A가 X방향이든 Y방향이든 운동량이 내지는 속도가 완벽하게 0입니다. 자유낙하할 거니까. 정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질 거니까. 따라서 분열된 직후에 B는 Y방향 운동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 전에 Y방향 운동량이 없었기 때문에 분열된 후에도 Y방향 운동량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는 X방향 운동량만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하필이면 질량이 똑같은 물체 두 개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 아이의 충돌 직후의 X방향 속력은 2배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EMV, 여기도 EMV가 돼야 되니까 얘가 속력이 2배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별 크게 빡센 내용이 없는데, 요 최고점에서 분열되는 요 내용에 대한 요거를 오류 없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부분은 나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포물선 운동 해가지고 이만큼을 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써먹을 수 있는 게
포물선 운동했을 때, 자, 출발한 지점과 동일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면 요거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토탈 거리가 이제 7.5가 나올 건데 7.5m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G분의 V0의 제곱 사인 15도의 2배니까 3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구간의 길이를 써야 되는데 일단 거기 해설지에다가 표시를 해드린 거는 뭐냐면 X 중력장 운동에서 X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분리된 직후에 얘 속도로 X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그게 분리 전과 2배가 차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분리 전에 X방향의 속도가 V0 코사인 15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2VX로 들어간 거예요. V0 코사인 15도의 2배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시간. 그러면 지금은 최고점 높이는 구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로 해야죠. G분의 Y방향 출발할 때 속력 내지는 도착했을 때의 속력. Y방향에 대한 건 전혀 변화값이 없기 때문에 이 속력으로 그대로 여기도 도착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V0 사인 15도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다. 그게 해설지 내용이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연습용으로 이렇게 해설을 달아 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T죠. 왜냐하면 Y방향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 X방향 속도를 VX라고 놨을 때 충돌한 다음에 X방향 속도가 2VX죠. 그러니까 X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대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이고 빠졌구나. 요거는 이렇게 운동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총 길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되면 그러면 요 이후의 길이 값은 요 값의 2배가 되어야 되겠죠. 사실상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점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챕터 일과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한 줄입니다. 일에 대한 정의가 힘과 변이의 곱으로 들어간다. 자, 근데 이때 약간 수학적으로는 요게 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나란한 부분끼리 곱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곱하기의 꼴이기 때문에 원래 뜻은 힘을 변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Y값에 해당하는 이 F가 일정할 때 그때만 단순 곱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얘랑 힘과 변이의 나란한 부분끼리를 곱하기를 할 건데 이 나란한 부분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 반대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뭐냐?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을 했다,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그건 총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두 번째, 외력이 한 일.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력은 보존력이 아니님을 싹 다 외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은 가장 쉬운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용 버전으로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 3개밖에 없습니다. 자기력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중력, 탄성력, 전기력. 그럼 이 3개가 아니면 싹 다 외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력, 저항력, 수직항력, 장력.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데 걔네들 전부 다 보존력 아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 아니기 때문에 외력이다.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즉 이 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이거예요. 나란한 부분이 같은 방향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 증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 반대 방향이면은 운동 에너지 감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 그리고 외력이 하는 일이 없을 때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하니까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주로 나오니까 이렇게 막 길게 탄성 에너지까지 있으면 추가해서.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손목도 아프고 계산 실수도 많아요. 분명히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됐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거든요. 증가한 에너지의 총합과 감소한 에너지의 총합이 같으면 전체 총량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시험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증가한 애와 감소한 애가 양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얘는 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운동 에너지도 그렇고 탄성 에너지도 그렇고 식을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비를 이용해서 좀 계산을 줄이는 그런 훈련도 조금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핵심적인 사항 말씀드렸으니까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84번 보시면, 자, 도르래 한 줄로 연결된 질량이 끊고 도르래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거 회전하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은 쭉 가다 보니까 단서 조항에 도르래 회전 마찰력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르래는 현재 회전하지 않습니다. 즉 강체역학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물리량들 쭉 나와 있고요. A에다가 F를 가했대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정지하고 있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꼴 R자임이 0이다. 이 상황입니다. 자, F를 없앴더니 두 물체가 4m/s 제곱,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속도 나왔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게 R자임은 MA를 써두실 수가 있겠죠. 요거. 자, 그 다음 A는 오른쪽으로 B는 연직 아래로 각각 0.1m 이동하였다. 자, 0.1m 이동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질문은 여기네요.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요거를 물어봤죠. 자, 단서조항 아까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다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4라는 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R자임은 MA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자, 그럼 역시 한 방에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일으키려는 힘이 B의 중력 20,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A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니까 A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 마이너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얘가 R자임의 크기. 근데 총질량 곱하기 여기 가속도가 4라고 주어져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마찰력 크기가 8N이 깔끔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동한 거는 0.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외력이 한 1, 마찰력은 이거 셋 중에 하나 아니니까 외력 곱하기, 즉 8N 곱하기 0.1인데 얘네 둘이 반대 방향이죠. 마찰력 방향 왼쪽, A가 움직인 거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0.8N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켰겠죠. 그죠? 0.8N, 0.8줄만큼 감소시켰겠죠. 그래서 2번을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84번 문제였고, 그러니까 약간 지문이 길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는 요거는 이제 충분히 하셔야 될 거고, 역학적의 정리가 끝나 있으면 요런 거 나오면은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85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의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0초에서 T1초까지 작용했다. 그리고 직선 운동을 시켰다. 그러면은 F하고 이동한 방향이 일치하죠. 그죠? 머릿속으로 그림 생각해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정지하고 있던 거를 작용시켰고 직선으로 움직였다. 그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수평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했을 겁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자, 이때 0초에서 T1초까지 물체의 한 1은,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M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F 곱하기 T의 꼴이 보이죠. 그래서 이때 생각나야 되는 자료가 일단은 얘죠. 충격량. 충격량이 충격 주는 힘 곱하기 시간. 그죠? 이 끄트머리는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지금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운동량이 P죠. 그냥 얘입니다. 그럼 따라서 최종 운동량이 FT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니까 따라서 2M분의 P제곱 FT1의 제곱이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 86번도 보고는 넘어갈 건데 거의 말로만 할게요. 자, 보시면 경사면 질량의 M인 물체가 마찰이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외력이 하는 일이 없을 거고, 자, 따라서 2분의 H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속력, 그럼 에너지로 봤을 때 속력이 들어가 있는 거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 쓴다고 해놓고 쓰고 있네.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 mgh, 내가 필요한 위치가 포텐셜 에너지가 mg 2분의 h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빼서 그럼 2분의 1 남으니까 그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1이 돼야 되겠죠. 루트 GH가 그게 답이 될 건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뭐 이렇게 쓰나 어떻게 표현하나 큰 차이 없겠지만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한 에너지가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소한 에너지가 얼마? mg 2분의 h만큼 감소가 됐겠죠. 그만큼 운동 에너지,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2분의 1 mv제곱, 요게 양쪽으로 같아야 된다. 그런 사고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게 86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87번도 한번 볼게요. 자, 줄에 매달려 있는 공 A를 기준선 높이에서
당겼다 놓으면 단진자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정지하고 있던 B하고 충돌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충돌을 했겠죠. 그러면 A의 질량을 라지 M, B의 질량을 3 라지 M, 줄의 길이는 L이라고 놨고요. 근데 이 두 공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다. 그럼 충돌 후에 한 덩어리의 물체가 되었다. 자, 그럼 공은 기준선으로부터 최고점 높이 H까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H하고 H0에 대한 거를 좀 표현을 해볼까? 요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재료상으로는 두 개가 섞여 있는데 87번 첫 번째는 충돌을 하겠죠. 충돌.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써먹을 거고, 그래서 충돌이 지금 하필이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돌 전후에 있어서 외력에 해당하는 장력이 하는 일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매 순간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장력의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어디 갔니? 즉 나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력이 하는 일은 매 순간 없죠. 그래서 외력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충돌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충돌 직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보존 안 되고, 충돌 직후부터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충돌하는 순간 A였나? 그 A의 속도를 이제 V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에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 한 개가 mgh0 한 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한 덩어리가 될 거고, 총질량은 4m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충돌 직후의 속력은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원래 mv였는데 이제는 4m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mv 돼야 되니까 여기에 식을 정확하게 쓰면 안 되고, 그럼 이제는 여기가 4분의 1, 최종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로 싹 다 바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 자리가 즉 16분의 1이 됐죠. 그러니까 H가 1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얘는 식을 많이 쓸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B로 2분의 1 mv제곱 하나당 mgh0 하나야? 근데 여기는 2분의 1 mv제곱아 이게 16분의 1이죠. 그럼 mgh도 16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차피 4m이라는 건 지워지니까. 자, 거기까지가 87번. 자, 89번까지만 잠깐 보고. 자, 89번. 그림은 질량이 2kg 물체의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20N의 힘을 가해서 포인트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시켰다. 자,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을 한다. 동의어, 알짜힘은 0이다. 자, 5초 동안 10m를 이동을 할 거다. 자, 그래서 기억번, 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은데, 20N의 힘이 물체에 한 일. 얘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마찰력과 20N의
수평 방향의 힘, 즉 10 루트 3이 같죠. 알짜힘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수직항력은 2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윗방향에 24인 30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수직항력의 합이 중력이랑 같아야 되겠죠. 자, 기억번.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20N의 힘이 물체에 한 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나란한 것끼리 곱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동한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는 10 루트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 루트 3 곱하기 10m. 그래서 100 루트 3 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힘이 물체에 한 일률은 20 루트 3 와트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률 같은 경우는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1에 대한 능률, 효율이 돼서 이게 일률이고 단위는 와트를 쓰죠. 그런데 요식도 기억하십시오. 힘 곱하기 어느 순간의 속력으로도 일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유도하는 건 생략할게요. 그러면 주로 언제 얘네가 사용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균 일률 구할 때 많이 쓰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값 자체가 순간 속력이기 때문에 순간 일률을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일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5초 동안 작용한 평균 일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한 일의 총량인 100 루트 3을 5초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 루트 3 와트가 맞는 건데, 그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루트 3 뉴턴의 수평 방향의 힘이 5초 동안 일정하게 작용을 했고 마찰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이걸로 드렸으면 5초일 때 일률은, 자, 그러면 여기에 오개념은 뭐냐면, 잘못된 풀이 10 루트 3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신 다음에 5초로 나누는 건 평균 인류를 구하는 거죠. 5초 동안 총 한 일의 양 나누기 시간이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질문이 5초일 때의 인류라고 했으니까 5초라는 순간의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함수화 시켜가지고 시간으로 미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결과가 이거거든요. 얘를 쓰시던가. 그러면 10 루트 3 힘 곱하기 5초라는 순간에 속력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게 힘과, 즉 알짜 힘과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50 루트 3이죠. 그죠? 그리고 질량은 문제랑 똑같이 2kg 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5초일 때 운동량이 50 루트 3, 질량이 2kg이니까 따라서 25 루트 3 미터 퍼 세크죠. 이게 5초라는 순간에서의 일률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봐두지 않으면은 진짜 쉬운 건데 시험장에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기가 좋습니다. 잘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디귿번. 물체와 수평면 사이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10N이다. 그냥 이거는 끝났죠. 왜냐하면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얼마?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뜨리려는 힘 10 루트 3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